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이번 문학마실은 황순원의 1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방 80년에 이른 우리 문단에는 많은 작가가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해왔지만 평생을 문학과 함께 해왔고 그 결과로 노년의 문학이라 호명할 만큼 원숙한 세계관을 작품으로 형성한 작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온갖 질곡과 객변의 근대사를 거치는 동안 우리에게 그 지속적 시간이 쉽사리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순원이 우리에게 소중한 작가인 것은 그러한 시대적 난류 속에서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순수성과 완결성의 문학을 가꾸었고 그렇게 축적된 시간의 중량이 작품 속에 문학사의 이름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장편 소설로 만조를 이룬 황순원의 문학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에서 출발하여 단편 소설의 세계를 거쳐온 확대 변화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소설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인물들이나 구성기법 및 주제의식은 작품 활동의 후반기로 오면서 점차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 주인공의 등장, 그물망처럼 얼기설기한 이야기의 진행, 세계를 보는 다층적인 시각 등이 이를 말합니다. 그와 같은 다변화는 그러나 견고한 조직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작품 내부의 여러 요소가 직조물의 정교한 이연매처럼 짜여서 한 편의 작품을 생산하는 데 이릅니다. 여러분, 이 장편소설 1월은 작가가 47세가 되던 1962년에 현대문학에 연재하기 시작하여 3년 후 창우사간 황순원 전집의 제6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백정 집안 출신으로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며 사는 사람들을 통해 인간의 소외와 구원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지요. 1월의 중심인물 인철은 백정의 후예이며 이에 대한 그의 인식이 소설적 반응의 계기가 됩니다. 이 고독한 개성적 인물은 질긴 인습의 굴레를 체험하면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의욕보다는 소극적인 회의와 갈등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의 성격은 소설적 필연성에 입각해 있습니다. 쉽게 결승까지 올라가 마지막 판에서 한참 씨름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경꾼들 틈에서 백정은 소하구나 싸워라 하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러자 아버님은 들었던 상대를 내려놓으시면서 힘없이 쓰러지셨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이 생덕적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숙명에 관해 아버지처럼 숨기거나 형처럼 회피하거나 백부처럼 체념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섭니다. 이 대립은 존재자의 진실한 모습에 대한 질문이며 그 대답으로 사촌형 기룡이라고 하는 인물의 흥미로운 삶이 제시됩니다. 이런 존재론적 고독의 무게가 그것을 수락하고 감당해 나갈 때 해소될 수 있다는 일깨움이지요. 거칠게 말하면 인철과 기룡이라는 이 두 인물만으로도 소설의 긴장과 줄다리기의 구조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격은 보다 먼저 태어난 황순원 소설의 인물들처럼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여러분, 황순원 소설의 남성상이 정적인 소극성에 머무르고 있지만 여성상은 좀 다릅니다. 이러한 경향은 1월의 다혜와 남이를 대비해 봄으로써 잘 알 수 있습니다. 다혜는 전통적이며 모성적인 여인이며 일찍이 그의 소설에 등장한 바 있는 곱단이나 순이나 오장녀 같은 토속적 여인을 현대적 의장으로 치장해 놓았을 뿐 심층적 의식 세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남이는 현대적 도시적 세련미를 가진 여성이며 이 작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에피소드나 상징적 알레고리와 같은 지적 조작에 의해 형상화된 인물입니다. 다혜에게는 공동체적 사회의 윤리적 척도가, 남이에게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의지력이 더 소중합니다. 1월에서 인철의 아버지와 형 그리고 백부는 과거의 인습적 성격을, 사촌형 기룡은 미래지향적 성격을 대변하면서 상대적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다혜는 전통적 서정적 성격을, 남이는 현대적 지적 성격을 대변하면서 역시 상대적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상대적 구도 그리고 작품 구조가 교차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이중 구조의 교차 중심에
인철이 겪고 있는 내면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의 현직에 있을 때 프랑스에서 선생의 대표작을 다이제스트해서 출판하겠으니 간략한 해설을 써달라는 청탁이 왔었습니다. 대표작? 글쎄, 선생의 대표작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소나기 같은 단편을 대표작으로 거론하는 것을 매우 언짢아 하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시에서 출발하여 단편의 세계를 거쳐 장편으로 일가를 이룬 장편소설 작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장편 중에서도 일월과 움직이는 성으로 압축해 놓고 선생께 의견을 여쭈었더니 김군이 정하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 검토 끝에 저는 이 두 편을 함께 대표작으로 추천해 보냈습니다. 이 두 작품의 작중이물 연구는 저의 석사학위 논문이었고, 그 심사가 끝난 자리에서 심사위원장이던 선생께 작품에 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백정의 가계를 가진 인철의 가문이 이미 신분 상승을 한 이후인데 왜 그렇게 과거가 문제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선생은 작가로서 원래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지만 김군에게 특별히 말하는 바이다. 신분 상승을 이루었기 때문에 과거가 문제되는 것이다 라고 간략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질문에 짧고 명쾌한 답변, 저는 이를 헌연히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930년 16세 나이에 시를 쓰기 시작하여 1992년 78까지 62년간 황순원 선생은 시 104편, 단편 104편, 중편 1편, 장편 7편에 거대한 문학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들은 그로 하여금 한국 현대문학에 있어서 온갖 시대사의 경랑을 헤치고 순수문학을 지켜온 거목으로, 그리고 작가의 인품이 작품에 투영되어 문학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이른 작가 정신의 사표로 불리게 하였습니다. 선생의 문학은 인간의 정신적 아름다움과 순수성, 인간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출발했고 이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가 일제하에서 읽히지도 출간되지도 않는 작품을 은밀하게 쓰면서 모국어를 지킨 일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의 작품은 배경으로 설정된 상황의 가열성 속에서도 진실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암중모색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문학사에서 그를 낭만적 휴머니스트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문학마실은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살펴보는 시리즈 첫 번째로 황순원의 장편소설 1월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